자, 여기는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딱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 마음으로 일단 느껴봐요. 내가 약간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까지 가야 돼, 지금. 100km로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포항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120km 되는데. 내가 시속, 자동차를 타고 갈 거예요. 시속 50km per hour로 가겠습니다. 1시간당 50km를 갈 수 있는 속력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딱 타면 이 속력이 여러분 엑셀을 밟아도 바로 50km가 안 되거든요. 맞죠? 분명히 천천히 가다가, 왜냐면 엑셀 밟으면 바로 50, 내가 뭐 슈퍼카 타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슈퍼카도 0부터 1, 2, 3, 4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2시간 걸린 거죠, 여러분. 1시간에 지금 50km 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2시간 동안 100km를 갔으면은 얘는 평균 속도라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평균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50km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값이 사실 평균 속도인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처음부터 50으로 꾸준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신호등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니까. 근데 토탈 했을 때 100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평균 속도는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미분으로 우리가 순간 속도도 구할 수 있거든. 게임에서든 뭐든 다 순간 속도. 그러니까 미분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 내가 처음에 엑셀 밟으면 빨리 가겠다. 천천히 이제 속도가 붙겠죠. 붙다가 어느 순간은 좀 차가 없어서 80km로 쫙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막혔어. 시속 30km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100km로 막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신호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순간적인 그때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내 계기판 보면 알겠죠. 근데 걔들이 그 계기판에 나온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분을 해서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 위치의 미분, 시간에 대한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봐봐, 진짜 되게 중요해. 아주 짧은 시간. 만약에 내가 1cm를 뭐 어떻게 갔대. 근데 내가 지금, 뭔 소리야. 1초 동안 뭐 얼마를 갔대. 근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균 속도예요. 1초 동안 얼마큼 갔어요. 근데 이 1초가 아니라 0.0000000 거의 극한으로 보내면 그 순간적인 딱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내가 여기서 이까지 딱 변했다고 쳐. 마음으로 받아봐봐. 마음으로 느껴봐봐.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움직였어. 뭐 1초 동안.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1초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1초가 아니라 진짜 아주 미세하게 딱 하면은 얘는 순간 속도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여기서 딱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위치가 얼만큼 변하는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속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도 사실 평균 속도예요. 내가 이만큼 움직였다고 치면은. 근데 그 순간을 아주 미세하게 쪼개면은 이쪽으로 가는 그 힘이랄까? 그건 이제 속도거든요. 위치를 딱 아주 작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아들이면, 순간적으로 위치가 변하는 걸 속도라고 하는구나. 그 힘을, 그 어떤 그래서 자, 위치가 있어. 위치를 내가 미분을 해요.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가 돼요. 그 다음에 속도를 또 미분해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돼요. 아니, 속도도 여러분, 그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데 결국 가속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빨라질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율, 속도가 커질 수도 있고 속도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자,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세지고 얼마나 감소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치를 t에 대해,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가 얼마큼 증가하고 속도가 얼마큼 감소하고, 위치가 얼마큼 증가하고 위치가 얼마나 감소하고, 속도를 미분하면 돼요. 아니, 위치를 미분하면 그렇게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끝인데, 문제 풀어볼게. 자, 위치가 나와 있어. 위치 x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죠. 자, 위치가 지금 x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자, 참고로 여러분, 미적분 원에서 어떤 속도랑 가속도를 얘기할 때는 딱 1차원에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 자, 오른쪽으로 갈 때를 속도가 양수라고 해요. 왼쪽으로 갈 때를 속도가 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속도가 지금 양수인 거야. 근데 갑자기 그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속도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건 속도가 음수인 거야. 다시 일로 가. 속도가 양수. 자, 근데 잘 봐봐. 내가 슈퍼카도 아니고,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있잖아.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뭐가 돼? 속도가 0이 돼요. 아니, 갑자기 이질 할 수 없어. 가다가 스무스하게 브레이크 밟고 다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미적분 원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1차원 X축에서만 움직이고,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걸 속도가 양수라고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음수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속도 그래프예요. 만약에 벨로시티, 속도를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V, 벨로시티.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막 2초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재미없나? 이렇게 하면 벨로시티. 자, 속도 그래프가 있어. 여기가 0초고 1초고, 2초고, 3초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럼 얘가 속도 그래프 보면 이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데 잘 봐. 0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 말은 얘가 처음에는 0초부터 1초까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얼마큼 움직인지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넓이가 이만큼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요. 어찌됐건 1초 동안 왼쪽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잖아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자, 1초에서 2초까지 속도가 지금 양수죠. 그럼 다시 이제 오른쪽, 양수, 오른쪽으로 2초 동안 갑니다. 그리고 2초에서 3초, 또 여기서 딱 길기가 0이,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면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가시. 좀 더 진화시켜서 이렇게 했다 해볼까? 여기 4초 할게. 그래서 2초에서 3초까지 다시 또 왼쪽으로 갔다가 3초에서 4초 다시 또 오른쪽 갑니다. 4초에서 딱 속도가 0인데 살짝 멈췄어. 근데 다시 또 속도가 증가하고 있네? 속도가 또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0초에서 1초 왼쪽, 1초에서 2초 오른쪽, 2초에서 3초 왼쪽, 3초에서 4초까지 오른쪽. 여기서 딱 브레이크 잡고 딱 0이 됐지만 다시 또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그래프 보고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위치 x가 있는데 얘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되었어. 뭘 구하래? t가 3일 때 속도랑 가속도 구하래. 자, 속도 구하는 방법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돼. 자, v라고 많이 표현해요. 벨로시티. 그 다음에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돼. 여기다 그러니까 3 대입하면 3초일 때 그러니까 위치가 이 함수에 의해서 움직여요. 위치가 이 함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거 아니니. 어찌됐건 그때 속도가 있을 거 아니니. 그때 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여기서 3 대입하면 27 빼기 18이니까 9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속도 XLA. 가속도는 속도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6t 빼기 6 이렇게 돼. 마찬가지로 t가 3일 때 가속도니까 3 대입하면 18 빼기 6이니까 답은 12 이렇게. 자, 이건 안 나오겠죠, 여러분? 그냥 뭐 미분해서 대입하는 거라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속도가 기본적으로 0이 돼줘야 돼. 자, 그럼 봐봐. 속도 그래프 봐봐. 얘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고 이차함수 3으로 나누고 t로 끌어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이랑 2에서 x축이랑 t축이랑 만나 이렇게.
그러니까 0일 때는 딱 속도가 딱 0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2초 동안. 근데 0에서 2초 동안 0에서 2초 동안 왼쪽으로 가다가 2초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양수니까 속도가. 답은 답이 아니라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여기서는 근데 운동 방향 안 바꾸죠. 자, 참고로 이것도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0초, 1초, 2초. 자, 속도가 무조건 0이 된다고 해서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니야.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0에서 1초까지 계속 오른쪽 가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긴 하지만 다시 또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서 2초 동안 또 가고 2초에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위치가 그러니까 그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은 2초인 거예요. 그래서 2초일 때 뭘 구하래? 위치를 구하래.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위치가 t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구하래? 1번. 속도랑 가속도. 미분 한 다음에 3 대입하면 되죠. 자, 1번. 속도부터 구합시다.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고요.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자, 여기서 약간 물리적인 얘기 한번 하자면 너희가 물건을 위로 딱 던지면은 내가 던지는 힘도 작용하겠지만 뉴턴이 발견한 거 뭐죠? 지호야? 쇼크입니다, 여러분. 충력. 여러분 참고로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지금 과학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마이너스 9.8 뉴턴 정도, 9.8 뉴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정도를 고증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진 않겠죠. 왜? 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땡기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좀 고증한 것 같다, 이 문제가.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자, 뭐가 하래? 자, 여기다가 3 대입하면 1번에 3초 후에 돌의 속도가 나오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가속도는 그냥 얘예요. 언제든 가속도는 얘인 거예요. 왜? 물건 던지면 지구가 9.8 뉴턴으로 당기기 때문에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 자, 그럼 봐봐. 2번은 조금만 생각하면 돌을 이렇게 던지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운동 방향 바꿀 때가 제일 높은 거예요. 맞죠?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결국 뭐예요? 속도가 0이 돼준다. 자, 그럼 속도 그래프는 쉬워요. 얘는 쉽네. 1초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음수, 최고차 함계수 음수, 길기 음수. 자, 그럼 여기 얼마예요? x절편이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t가 2일 때 딱 뭐가 돼? 그러니까 0초에서 2초까지는 위로. 자, 참고로 여러분, 아까 내가 양수 오른쪽으로라고 했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위가 양수예요. 그 말은 뭐야? 0에서 2초 동안은 올라가는 거. 2초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면서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몇 초? 2초가 답이라는 거죠. 자, 돌의 최고 높이는 뭐야? 2초일 때 제일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야 돼. 돌의 최고 높이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2 대입하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20이니까 답은 45가 되겠고.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진대. 여러분,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봐봐. 지면은 결국 위치가 0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면은 0m죠. x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높이거든요. 높이. 근데 지면은 높이가 0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일단 저 위치가 얘죠.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을 찾아야 돼요.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은 0이다, 높이가. 그래서 저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찾아야 돼. 마이너스 5로 나눕시다.
그럼 T값이 마이너스 5랑 1이 나오는, 5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타임머신 없죠? 마이너스 1초 말도 안 되고요. 5초에 딱 지면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초일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 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거 좀 쉽다. 자, 속도 그래프 줄 테니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뭐 방향을 바꿨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이거 속도 그래프인데, 굳이 말하면 0초부터 3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3초부터 2초까지 다시 왼쪽으로 가다가, 5초부터 무한대까지는 계속 또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3초랑 5초에서는 운동 방향 바꿉니다. 자, t가 2초일 때, 2초면 대충 뭐 여기 있다고 칠게요.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떻게 판단해? 양수죠, 지금. 속도가 양수다?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t가 5초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여러분, 속도는 0이에요, 지금. 근데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속도를 미분했다? 그럼 속도 그래프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5초일 때 가속도는 이 5초일 때 이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 아니라 양수인 겁니다. 속도는 0이지만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자, 지호야 문제 읽고 기억 맞아 아니야? 니은 맞아 아니야? 디귿은? 정말 디귿 맞죠? 1초, 3초, 1초, 3초, 여기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멈춥니다. 속도가 0, 멈춘다는 건 속도가 0이랑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랑 여기서 멈춥니다. 뭔 소리야? 잠깐만. 틀렸잖아. 여기랑 여기서 두 군데밖에 안 멈추죠. 여기선 가속도가 0인 거죠. 가속도가. 여기랑 1초랑 3초에서 멈춥니다. 세 문제 맞추면 이렇게 집에 갑시다. 야, 이거 나온다.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매년 나와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요 속도랑 가속도 활용 파트에서 낼 수 있는 게 딱 이 문제밖에 없어. 물론 딴 거 낼 수 있지만. 자,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래. 속도. 그러면 머리 끝에 위치를 찾으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그림자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자 길이를 구하면 돼. 그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봐야 될 거 잘 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승이가 있습니다. 오줌을 싸고 있어요. 예? 가끔 그러잖아, 남자들은. 우상방류 해본 적 없어? 시골 말고 도시에서. 아, 그래? 하고 있는데, 갑니다. 자, 그럼 이때, 지승이 대가리 그림자는 여기 있겠니, 여기 있겠니, 여기 있겠니, 근호야. 중간에 있겠죠. 이렇게 바로 직선을 꽂아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굳이 말하면 얘는 지금 그림자가 없어요. 없지 않을까? 근데, 얘가 움직여. 일로 움직였다고 쳐. 오른쪽으로.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갈 거니까 그제서야 그림자가 생겨요. 여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승이 머리 끝에
위치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림자에 머리 끝이. 잠깐만, 각도가 안 맞잖아. 왜 처음엔 짧거든요, 그림자가.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이게 길이가, 여기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승의 머리도 여기서부터 일로 움직이고 그림자도 점점 길어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이걸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비례식으로 잘 봐요, 여러분. 얘가 일직선으로 몇 초 2m를 간대.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 있다가 1초 지나면 2m, 1초 지나면 2m, 1초 지나면 2m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 길이를 내가 t초 후라고 할게. t초 후라고 했으면 여기 길이는 당연히 2t가 되는 거예요. 1초에 2m가 하니까 t초 후에는 2t가 되겠죠. 잘 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어요. 정명아, 몇 대 몇으로 닮았니? 1대 2로 닮았죠. 그럼 얘도 1대 2가 돼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승아 뭐로 표현하면 되니? 2t가 되겠죠. 그래야 1대 2, 1대 2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2t인 거고, t초 후 그림자의 길이는 2t. t초 후 그림자 대가리,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 4t가 되겠죠. 1번 답은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머리 끝의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함 4. 지원이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림자 길이, t초 후의 그림자가 2t래. 그럼 얘도 t에 대해서 답은 2. 문제가 바뀌었네. 이거 원래 이게 숫자가 되게 더러웠거든. 이게 뭐 1.4, 뭐 아무튼 이게 비례식이 좀 더러웠는데 이번에 미적분 1로 개정하면서 예제를 바꿨구나. 그래서 약간 좀 긴장하고 있었거든. 계산 실수할까봐. 이게 좀 그래. 아무튼 보여줘. 아니 괜찮아. 아까 이런 느낌이야. 4랑 1.6이니까 좀 비율이 40대 1.6, 40대 16이면 8로 나누면 5대 2니까 뭐 아무튼 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 아무튼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여러분 동심원 모양의 같을 동 중간이 똑같대요, 여러분. 중심이 똑같은 동심원.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돌을 딱 던져. 그러면 물결 파장, 파동이라 해야 되나? 이게 중간을, 원의 중심을 공유하면서 동심원들이 계속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가장 바깥쪽, t초 후에, 일단, 죄송해요.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딱 던지고, 딱 던졌어. 파동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점점 커지거든요. 물이 흘러가니까, 파동이 쫙 생기니까. 근데 이때 이 지름이 초당 20cm씩 늘어난대. 그러면 딱 던지고, t초 후에 여기는 지름은 20t가 되겠죠. 0초일 때, 던지기도 전에는 당연히 딱 0이었을 거고, 지름이. 지름인데 왜 원에 둘레라 했냐.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 그러니까 이 길이가 20t가 되는 거예요. t초 후에 원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원의 반지름은 20t겠죠. 근데 뭘 구하래?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구하는데. 파이 r 제곱이니까 400t 제곱 파이 이렇게 되죠. t초 후 제일 바깥에 있는 동심원의 넓이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 다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t초 후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의 넓이. 왜? t초 후 이 반지름의 길이가 20t니까. 초당 20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뭘 구하래? 원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을 미분하면 되거든요. 길이의 변화율, 뭐 위치의 변화율 다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800t 파이 이렇게 되죠. 근데 몇 초? 3초일 때. 여기 3 대입하면 2400파이. 그러니까 딱
돌을 던졌을 때 3초 후에 이 넓이의 변화율이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2400파이만큼 커지고 순간적으로 그 정도 그렇다는 거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의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람을 넣었을 때 초당 1씩 늘어난대. 9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일단 지금은 2예요. 근데 바람을 넣으면 초당 1씩 늘어난대. 그러면 t초 후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 플러스 t겠죠. 저 9의 반지름의 길이가. 근데 이게 부피의 변화를 구하래. 그럼 부피를 또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얼마 대입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됐대.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됐다는 거 t가 4가 됐다는 거 아니야. 한번 꼬은 건데 꼬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얘들아 조금 보고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어찌됐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반지름이 r일 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거든. 대입해야죠. r 자리에 얼마? 2 플러스 t. 그래서 t초 후에 저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2 플러스 t 세제곱이에요. 전개해야죠.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 배웠죠? 아니, 곱의 미분법?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일 때 이제 미분하는 거 배웠죠? 자, 얘 ft라고 두면 얘 미분하면 어차피 얘들은 다 상수죠. 3분의 4 파이 내두고 얘만 미분하면 되는데 내려오고 3, 2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여기 안에가 한 번 더 미분 가능한 걸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분해봤자 1밖에 안 나오죠. 굳이 곱하나만. 여기다 뭐 대입하면 t 대신에 4 대입하면 4초 후에 이 9의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고, 자, 4 대입하면 6 제곱 36, 얘 죽고 36이랑 4 곱해서 144파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